제가 발표할 내용은 언어를 왜 디자인해야 하는가인데요. 제목을 정해봤는데 제목이 없는 것이 제목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념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앞에 네 가지 질문을 취합하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신가요? 사랑, 행복, 성공,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어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모든 가치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화가 폴 호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은 언어의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자신만의 언어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언어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정의한 대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정의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정의한 실패에 연연하며 사는 것은 더없이 끔찍한 일이죠. 언어를 디자인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을 한 가지 더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언어적 사고이고 다른 하나가 시각적 사고입니다. 언어적 사고는 세밀하고 시각적 사고는 추상적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구조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언어적 사고입니다. 시각적 사고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은 니콜라 테슬라의 말일 텐데요.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의 모양을 당장 머릿속에서 그려본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구조를 바꾸거나 작동시켜본다. 우리가 성장해온 과정, 인간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시각적 사고는 선천적이고 언어적 사고는 후천적인 영향이 큽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언어적 사고가 더 발달시키기 쉽다는 것인데요. 이 언어적 사고에 능통하지 않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언어적 사고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아인슈타인에게 수식이 없고 피카소에게 붓이 없는 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죠. 언어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디자인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점, 선, 면, 그리고 입체 도형. 언어에서의 점은 글자의 획이고 선은 글자이며 면은 단어이고 입체 도형은 문장입니다. 시각적 사고를 통한 추상적 이미지가 있더라도 점선 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자, 단어,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추상적 이미지가 머리에 있더라도 실제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언어로 디자인할 수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예술가 마르셀 듀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자신이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라.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있지만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언어를 그리고 인생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핵심 가치를 자신만의 언어로 디자인해야 하는 이유를 우발적 경험을 통해 깨달았는데요. 초격차 비전 캠프 때 우리는 다 함께 왜 언어를 디자인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같이 사랑, 행복, 성공, 실패를 재정의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저의 계획은 이 재정의한 것들을 모두 다 취합하여 새로운 정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은 처참히 실패했는데요. 가치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취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각양각색이었죠. 결국 저는 방향을 틀어서 정의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의한 사랑, 행복, 성공, 실패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의한 사랑은 불입니다. 사랑은 불처럼 인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랑은 불처럼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차갑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따뜻합니다. 사랑은 불처럼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우리 주변을 잿더미처럼 까맣게 물들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제가 정의한 행복은 연예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연예인 보듯 추앙합니다. 행복은 겉으로는 완벽한 감정처럼 보입니다. 마치 화면에 비치는 연예인처럼요. 그러나 행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에 불과한 연예인처럼 말이죠. 행복은 목표도 추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행복은 감정이고 느끼는 것이죠. 제가 정의한 성공은 신입니다. 돈, 명예, 지위, 행복 모두 성공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쫓을 때는 그것이 성공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손에 쥐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공은 신입니다. 존재하지만 알 수 없고 그럼에도 계속 추구하게 되니까요. 그것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한 실패는 열매입니다. 한자 열매실, 으뜸 패자를 사용해 그것도 으뜸 가는 열매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꽃만 피우는 인생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처럼 오래 못 갑니다. 실패하는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열매는 씨앗이라는 유산을 남기는데요. 경험과 깨달음이 실패라는 열매의 씨앗이자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후대에 전해지고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핵심이 되는 4가지 가치를 재정의했는데요. 앞서 저는 사랑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질문을 하나로 취합하면 이것이죠. 당신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저는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 행복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성공이 목적지가 아님을, 실패가 피해가 아니라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 전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핵심 가치,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죠. 역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핵심 가치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디자인하십시오. 그 결과는 성경의 한 구절과 같을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마지막으로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침묵으로 인해 느꼈던 그 답답함, 그것이 언어의 중요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